디지털투데이 데일리 픽입니다. 배우 박보영은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외모로 주목을 받곤 하는데요. 실물을 보면 피부가 너무 좋아 도저히 30대라고 볼 수 없을 정도라고 하죠. 한국경제는 박보영의 일상이 담긴 유튜브 채널과 관련해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회자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업데이트된 유튜브 채널 뽀블리에 브이로그 뽀블리의 상추를 뺏어간 범인은 이라는 영상이 게재되자 일시적으로 댓글이 중단되는 일이 있었다네요. 뽀블리는 유튜브 댓글이 중단된 것과 관련해 유튜브에서 아동용으로 인식하여 댓글 사용이 중지되고 있다면서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유튜브 측은 지난해 10월 아동 인권을 위해 아동용 채널로 확인될 경우 개인 맞춤 광고 게재가 중단되고 댓글 등 일부 기능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 이후 키즈 유튜버들이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1990년생으로 올해 31살인 박보영의 채널에 아동용인 줄 착각하는 사태가 빚어진 것입니다. 유튜브는 채널 운용자가 아동용 채널임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유튜브 방송은 계속할 수 있지만 광고 수익은 포기하게 조치했습니다. 광고를 계속 받고 싶으면 아예 콘텐츠를 변경해야 한다네요. 이 같은 조치에도 댓글이 달리는 아동 채널에는 자체 머신러닝 기능으로 적발해 중단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박보영은 한결같은 귀여움으로 남심과 여심을 동시에 사로잡고 있는데요. 특유의 사랑스러운 연기로 신흥 로코퀸으로 자리매김하며 뽀블리라는 별명을 얻기도 한 박보영은 브이라이브 채널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며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기술은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엄청난 것이지만 사회적으로 볼 때는 문제의 소지가 많은 기술이기도 한데요. 신도가는 딥페이크 포르노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딥페이크 포르노는 개인의 영상 및 사진 데이터를 음란물과 합성한 것인데 이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법무부에 따르면 2월 25일부터 딥페이크 포르노를 제작 및 배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습니다. 영리 목적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을 받는다네요. 이렇듯 처벌이 강화된 배경에는 딥페이크 포르노 제작 건수의 가파른 증가가 있기 때문인데요. 딥페이크 탐지 전문 기업 딥트레이스랩스는 2019년 1월에서 9월 14,678개의 딥페이크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그중 96%가 포르노 영상이었다고 하네요. 더 놀라운 사실은 딥페이크 포르노 피해자 중 한국인이 많다는 점입니다. K-팝 여자 가수를 합성한 포르노 비율이 25%에 달한다고 하네요. 가장 많은 피해를 본 영미계 여배우 다음으로 많은 수치입니다. 딥페이크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5월 시각 디자이너 도그 로블이 자신의 행동과 표정을 캐릭터에 곧바로 반영하는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로블이 특정 표정과 동작을 지으면 영상 속 인물이 그대로 따라하는 방식입니다. 딥페이크 기술이 이렇듯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건 수요가 많아서입니다. 가상공간, 영상통화 등에서 엔터테인먼트로 활용할 수 있으며 각종 콘텐츠 제작 비용도 낮추는데요. 셀러브리티가 직접 녹화나 녹음에 참여하지 않고도 영상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이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딥페이크는 개발 소스가 공개돼 있는데요. 누구나 딥페이스랩, 페이스 수압 등을 활용해 딥페이크 기술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지목한 사진을 딥페이크를 통해 누드로 변경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출시돼 논란이 인 적이 있는데 오픈소스를 활용해 앱을 만든 것이라네요. 딥페이크 기술에 접근하기가 쉬운 까닭에 이를 이용한 범죄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범국가적으로 수소차를 개발하고 보급하는데 많은 힘을 쏟는 모습인데요. 위험성도 있고 기존에 없던 자동차 연료인 탓에 운전자의 관련 교육은 필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는 대리운전 기사도 고압가스 사용자 자동차 운전자 교육을 받지 않고 수소차를 운전했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최소 150만 원 내야 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 대리운전 기사는 콜당 수수료 3에서 4천 원을 버는데 과태료가 과하다며 아무도 수소차를 대리운전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는 수소차 운전자가 관련 교육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사이버 교육으로 3시간 동안 진행되며 교육비 2만 1,000원을 내야 합니다. 내용은 수소 특징과 사고 시 비상 대응 요령 등이라고 하네요. 일반적으로 수소차를 구입하면 한 달 이내 이 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 교육을 받지 않고 수소차를 몰다가 1회 적발되면 150만 원, 2회 적발되면 200만 원, 3회 적발되면 3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상은 수소차 소유주가 아니라 수소차를 운전하려는 사람 모두라서 일회성으로 운전하는 대리운전 기사까지 과태료 적용 대상입니다. 이 때문에 교육 대상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자동차 업계에선 일회성 운전은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관련 부처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수소경제 활성화를 내걸고 규제 개혁 등을 언급한 상황에서 수소차 교육 자체를 완화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수소차 보급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것이죠. 같은 가스류 사용 차량인 액화 석유가스는 차량 운전자 법정 교육이 없습니다. LPG 차량 운전자 교육은 1980년대부터 유지되다가 친환경 LPG 차량 보급 확대 정책과 맞물려 2018년 12월 폐지된 바 있습니다. 반면 수소차가 보급이 보편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운전자 교육 폐지는 섣부르다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LPG 차량은 30년 넘게 운행돼 안정성이 검증됐고 보급률도 높기 때문에 수소차와 단순 비교하기는 무리라는 것입니다. 정부는 수소차를 3대 신산업 분야로 정하고 2022년까지 6만 7천 대, 2040년까지 290만 대를 국내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크웹은 인터넷 암시장에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인데요. 서울신문은 싱가포르 보안업체가 최근 해외 인터넷 암시장에서 대량으로 불법 거래되는 국내 고객들의 카드 정보를 파악해 우리 금융당국에 통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외 보안업체가 이런 사실을 파악하는 동안 금융당국의 감시 기능은 전혀 작동하지 않아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불법 거래된 카드 정보로 만들어진 복제 카드를 통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무작위로 사용될 수 있어 금융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싱가포르 사설 보안업체는 지난 4월 특정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접속이 가능한 다크웹을 통한 인터넷 암시장에서 국내 고객들의 카드 정보 90만 건이 불법 거래되는 사실을 확인하고 금융보안원에 통보했습니다. 금융보안원은 금융감독원에 알린 뒤 지난달 중순 국내 전 카드사에 불법 거래된 카드 정보를 나눠주고 카드사별 분류한 뒤 소비자 피해 예방 조치를 하라고 통지했다네요. 여신협회 관계자는 국내 카드사들이 불법 거래된 카드 정보를 받은 뒤 유효카드 정보 여부와 피해 규모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과 카드사들은 불법 거래된 카드 정보가 오는 8월 31일까지인 재난지원금 사용 시기와 맞물려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금융당국과 카드사들은 불법 거래된 카드 정보 90만 건이 포스 단말기 해킹을 통해 해외로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했다네요. 포스 단말기는 백화점, 편의점, 식당, 프랜차이즈 업소 등에 설치된 카드 결제용 판매, 재고 관리 단말기입니다.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 등 모든 신용카드 정보가 고스란히 저장돼 있는데요. 문제는 포스 단말기 해킹을 통해 지금도 고객 카드 정보가 실시간 국외로 빠져나가고 있지만 해킹을 당한 가맹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하기가 어렵다면서 전체적으로 다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전기차는 이제 자동차 산업의 주류로 떠오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디지털투데이는 독일이 전기차 보급을 위해 보조금 확대 정책뿐 아니라 충전 인프라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1,300억 유로 규모의 코로나19 경제 회복 대책의 하나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독일 내 모든 주유소에 전기차 충전기를 갖추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독일 에너지산업협회에 따르면 독일은 2020년 3월 기준 27,700개소의 전기차 충전소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독일 정부는 전기차 충전소를 7만 개소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때문에 신규 충전소 개설과 함께 기존 주유소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안이 필수적입니다. 독일 내 경유와 휘발유 주유소는 약 2만 1,000개소에 이른다고 하네요.
보조금 정책도 확대합니다. 독일 정부는 현재 전기차 구매 시 지급하는 3,000유로의 보조금을 2배 늘려 6,000유로까지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조사 보조금을 포함하면 전기차 구입 시 최대 9,000유로, 약 1,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독일 내 전기차 보급률은 1.8% 정도에 그치는데요. 반면 경유 차량은 32%, 휘발유 차량은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 투데이였습니다.